안녕하십니까, 괌투브의 PD아저씨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이야기는 괌으로의 유학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본론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현재 괌의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보도의 타이틀은 보시는 것처럼 1명이 사망을 했고 623명이 확진을 받았고 52명이 입원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합동정보센터에 따르면 1명이 코로나19로 사망을 했고 623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금요일에 코로나19로 병원에 52명이 입원을 했다. 306번째 코로나19 사망자가 목요일 괌 메모리얼 병원에서 도착해 숨진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그는 기저질환이 있는 83세의 남자였다. 그는 예방접종을 받았고 일요일과 목요일에 바이러스에 대한 양성 반응을 보였다. 그리고 이제 주지사가 거기에 대해서 좀 애도를 표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괌의 총 확진자 수는 39,295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괌의 현재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아요. 물론 한국도 마찬가지지만요. 계속해서 확진자가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테스트를 받기 위해서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검사소로 많이 몰리고 있는데요. 이게 사람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검사조차 쉽게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그 자가진단 키트를 구입해서 스스로 진단을 하는 상황인데요. 이것마저도 쉽게 구하지 못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밖에 이렇게 다녀보면요. 실내외의 구분 없이 마스크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부스터 접종률도 굉장히 높은데 이렇게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는 것을 보면 불안함도 불안함이지만 좀 체념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쪼록 괌에 방문 예정이신 분들 또는 곧 괌으로 들어오실 분들은 어디를 가시더라도 마스크 철저하게 쓰시고요. 개인 위생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괌으로 자녀들의 유학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분들 또는 앞으로 유학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캡처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괌 여행 관련 네이버 대표 카페에서 퍼온 질문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금 초등학교 때 유학 온 가족들 궁금합니다. 어떤 정보도 없어서 궁금한 거 투성이에요. 1년 정도 여유를 두고 생각 중인데요. 엄마 아빠 모두 함께 갈 생각이고 기본적으로 어떤 것부터 해야 할지 알고 싶어요. 이런 내용의 질문인데요. 이 질문 내용을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저런 질문 자체를 저 카페에다 올렸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요. 내용은 둘째 치더라도 단순히 괌으로 여행을 가는 게 아니라 아이의 유학이에요. 그러니까 아이의 미래가 달린 일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여행 관련 카페에다가 글을 올려서 질문을 한다. 더더군다나 이 카페는 여러분들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상업적인 카페예요.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드리는 카페가 아니라 웬만한 여행사 뺨칠 정도의 그 정도의 돈독이 오른 그런 카페예요. 제가 이 카페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다뤄볼 텐데요. 어쨌든 간에 저런 여행 관련 카페에 저런 유학 관련 질문을 올린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아무튼 이 내용을 좀 보면 부모가 함께 동반을 해서 온다고 하는데 이 부모들의 체류 신분이 가장 큰 관건이에요. 한국에 모아둔 돈이 많아서 아니면 한국에 굳이 있지 않아도 매달 따박따박 어느 정도 생활할 수 있는 돈이 들어오는 상황이라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부모 중 한 사람 또는 부모 둘 다가 괌에서 경제활동을 해야 되는데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 없다면 괌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모아둔 돈이 많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매달 따박따박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돈이 들어온다고 해도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 없으면 가족 모두가 괌에 머무를 수는 없습니다. 아니 저 사람들은 합법적 체류 신분이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영주권이라도 있지 않겠느냐 라고 반문을 하실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데 만약 저분들이 괌에서 합법적으로 살 수 있는 체류 신분, 그러니까 영주권 같은 게 있다면 저런 질문 자체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체류 신분이 있는 분들은요, 저런 거 자체가 궁금하지가 않아요. 그냥 와서 집 얻고 학교 알아보고 애들 보내면 되는데 저런 게 궁금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설령 정보가 필요하다 할지라도 그건 현지에 와서 얻어야 되는 정보죠. 저 따위 카페에서는 그냥 얻을 정보가 하나도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진짜 답답한 게요, 자녀의 미래가 걸린 그런 유학에 관한 문제인데요. 저렇게 부모가 무지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선 유학에 따른 그 비자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자녀분이 물론 유학 비자를 받아야겠죠. 그런데 자녀가 유학 비자를 받는다고 해서 부모 중 누군가 동반 비자가 나오는 건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반대로 부모 중 누군가가 유학 비자를 받으면 그 자녀는 동반 비자가 나온다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유학 비자는 어떻게 받느냐? 그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드릴 게 아니라 유학을 하고자 하는, 유학을 보내고자 하는 부모가 직접 유학원에 알아보셔야 돼요. 이거는 전문가와 상담을 해야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재정 문제라든가 어떤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쉽게 이야기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녀의 유학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꼭 전문가와 좀 상담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영어도 좀 할 줄 알고 인터넷 사이트를 뒤져서 손품을 팔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하지만 어느 정도의 조언은 꼭 현지 또는 한국 내에서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다시 한번 강조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체류 신분에 관한 문제는요, 이민법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민법에 관련된 내용들은 처음에 서류 준비를 완벽하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지 않고 추가 서류를 계속해서 내다 보면 이민국에서도 좀 쉽게 비자를 내주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비자 문제에 관한 또는 이민법에 관련된 것들은 처음에 한 번에 딱 끝내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괌으로 유학을 오는 게 한 10여 년 전부터 굉장히 많이 늘었고 매년 늘고 있는 추세예요. 꼭 괌이 아니더라도 해외로 자녀분들을 유학을 보내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좀 조언이 될 만한 그런 이야기를 좀 할까 해요.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 내에서 가족끼리 오손도손 살면서 한국에서 가르치는 게 가장 좋은 교육입니다. 하지만 내 자식만큼은 좀 더 넓은 세상에서 공부하고 또 자녀분들 스스로가 유학을 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낼 수밖에 없는 게 또 유학인데요. 어린 자녀를 해외로 유학을 보내는 데 있어서 꼭 고려해야 될 사항을 몇 가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학을 보낸다고 하면 어느 나라로 보낼 것이냐, 즉 나라 선택을 가장 먼저 하실 텐데요. 무조건 대한민국보다는 잘 사는 나라로 보내세요. 비용을 생각해서 필리핀이라든가 아니면 동남아 다른 나라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비용 생각하실 거면 그냥 유학 보내지 마시고 한국에서 학원 한두 군데 더 보내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맹모 삼천지교란 말 잘 아시죠? 뭐 따로 설명은 안 드리겠지만 그만큼 교육에 있어서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아이들이 잘하고 배우는 것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생활 환경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아무리 시설 좋은 학교에서 좋은 선생님들한테 공부를 배우면 뭐 하겠어요? 학교 밖으로 나가면 환경이 엉망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외에 주변 생활 환경도 여러분들이 꼭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 주변 환경이라는 것은 안전이라든가 위생이라든가 치안이라든가 이 모든 것이 포함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유학을 보내는 기간입니다. 유학을 그냥 뭐 1년, 2년 이렇게 단기로 보내실 것 같으면 차라리 안 보내시는 게 나아요. 오히려 그렇게 짧게 보내시면 다녀와서 다른 아이들과 비교해 봤을 때 학업 성적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냥 1년, 2년 이렇게 짧게 보내는 유학은 유학이 아니라 그냥 체험학습 정도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의 유학을 생각하신다면 최소한 중고등학교 6년 정도는 바라보고 보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그 이상은 자녀들의 선택이고 자녀들의 능력에 따라서 늘어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최소한 6년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유학을 보내는 자녀들의 시기입니다. 뭐 유치원 때부터 보내려고 하고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보내려고 하는데요. 제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학년은 초등학교 5학년 또는 6학년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한국말에 대한 게 말하기, 읽기, 쓰기가 완벽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한국의 어떤 예절이라든가 풍습이라든가 또 한국의 친구들도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조기 교육이 좋다고는 하지만 그거는 이제 한국 안에서의 얘기고요. 해외 유학을 조기에 보낼 것 같으면 낯설고 생소한 외국에서 어린아이들에게 굉장히 불안함과 두려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어린 나이에 유학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이면은요, 어느 정도 바뀐 환경에 좀 적응하기도 쉽고 새로운 언어에 대한 학습 능력도 굉장히 뛰어나고요. 그리고 영어를 배우기에는 억양이라든가 발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나이이기 때문에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또는 6학년이 가장 적절한 유학의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요즘 아이들은요, 중학교만 올라가도 흔히 말하는 달달하게 꿀 빠는 걸 아는 나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의견하고도 좀 안 맞을 수도 있고 해외에 나와서 어렵게 공부하는 것보다는 좀 더 쉬운 쪽을 택하기가 쉬운 나이이기 때문에 그 전에 꼭 그 전에 나오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부모의 동반 여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분이 유학 비자가 나온다고 해서 동반하는 부모, 그러니까 여기서 엄마가 되겠죠. 엄마에게 동반 비자가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모 중 누군가가 함께 생활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유학을 올 경우에는 무조건 사립학교를 보내야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등하교를 다 부모님이 해줘야 되고 도시락도 챙겨줘야 되고 여러 가지로 챙겨줄 게 굉장히 많아요. 정말 믿고 맡길 만한 그런 가디언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부모 중에 한 사람은 꼭 같이 생활해야 하는데요. 엄마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합법적으로 체류 신분이 안 나오니까 수시로 한국을 드나들어야 되는 상황이 나와요. 요즘이야 이스타 발급받고 90일 동안 체류할 수 있으니까 그 90일 동안 체류하면서 뒷바라지를 하면 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있지만 사실상 이 이스타로 들어와서 90일을 체류하는 것도 제약이 따릅니다. 너무 자주 왔다 갔다 하면 이민국에서 입국 거부를 당할 수도 있어요. 이민국에서 판단했을 때 너무 장기간 왔다 갔다 하면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 이 사람이 괌에서 어떤 경제활동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입국 거부를 하는 거죠. 거기서 만약에 내 아이가 여기서 학교를 다니고 있다, 그래서 그 뒷바라지 때문에 오고 가고 한다라고 말을 하면 이민국에서는 거기에 맞는 비자를 받아서 들어오라고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괌으로 유학을 보낼 경우에는 부모의 동반 여부도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현지에 믿고 맡길 만한 지인이나 친척이 없다면 나중에 가서 정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한 카페에 올라온 유학에 관한 질문을 가지고 괌으로의 유학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말씀드린 4가지 고려사항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충분히 자녀분들하고 대화하시고 또 현지에 오셔서 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서 준비를 철저하게 잘 하시면 자녀분들 유학 보내는 거 어렵지 않게 잘 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자녀 유학에 관한 문제는요, 저런 시덥지 않은 카페에 글 올려서 질문하고 거기서 어떤 정보를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도움될 만한 정보도 못 얻고요, 오히려 독이 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괌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부족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내용이 괜찮았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의견, 그리고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아직까지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놓으시면 바르고 빠른 괌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괌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기로 하고요. 지금까지 괌에서 괌투브의 PD 아저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